모두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피어난 단 하나의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이 선사하는 두근거림과 함께 찾아오는 알 수 없는 긴장감.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잊고 지냈던 감동과 함께 깊은 공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노년기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 그 황홀하면서도 위험한 사랑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저희 끝장나는 사랑 이야기 채널과 함께 아슬아슬한 로맨스를 경험해 보세요. 인생이라는 게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젊어서는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렸다면 나이가 들수록 발밑을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게 됩니다. 60년 넘게 제 발로 꿋꿋이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턴가 제 삶은 노약자석에 앉은 것처럼 정지된 듯 했습니다. 24세 시집와 숨 쉴 틈 없이 살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꼬박꼬박 삼시세끼 밥 차려주고 오직 자식들 앞길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반백년을 한 남자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았죠. 이제 자식들은 제 갈 길 찾아 떠나고 빈집에 돌아오면 찾아오는 건 깊은 고요함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각자의 리듬에 익숙해진 우리는 마주 앉아도 대화보다는 침묵이 익숙한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서로가 아닌 각자의 섬에서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깥바람이라도 쐴 요량으로 지하철에 오르면 익숙하게 노약자석으로 향했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리고 앉아가야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늘 타던 지하철, 늘 앉던 노약자석. 그 익숙함 속에서 저는 알 수 없는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덜컹거리는 지하철 소음 속에서도 제 귀에는 오직 저의 외로움만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제 마음속 자리는 늘 비어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죠. 이대로는 안 된다고. 아주 사소한 변화라도 시도해야 한다고 말이죠. 하다못해 매일 타는 지하철 칸을 바꿔보는 것이라도. 제게 찾아온 그 변화는 아주 뜻밖의 곳, 그 익숙한 노약자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 시간이 지난 텅 빈 노약자석에 앉아 창밖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도시의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미 없는 시간만이 흐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맞은편 빈자리에 누군가 털썩 앉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곁눈질로 보니 백발이 성성한 남자였습니다. 굽은 어깨 없이 꼿꼿한 자세로 앉아있는 그를 보며 젊은 시절에는 참 곱상하고 인기가 많았겠구나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다린 셔츠에 단정한 재킷, 말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가 인상 깊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제법 멋이 살아있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죠. 그와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는 듯 했습니다. 서로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그렇게 흘러가는 인연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서류 봉투를 무릎에서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봉투 안에 돋보기와 신문 조각들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아이쿠. 낮은 신음과 함께 그가 몸을 숙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본능적으로 움직인 손은 그의 허리를 굽히는 움직임보다 더 빨랐습니다. 제가 먼저 몸을 굽혀 바닥에 떨어진 돋보기를 집어 들었습니다. 동시에 그도 허리를 굽히다 제 손과 그의 손이 닿았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닿은 손끝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오랜 세월을 견딘 단단한 나무처럼 투박했지만
섬세한 감각이 느껴지는 그의 손이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40년 전 갓 시집 온 새색시처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실수를 다 하네요. 그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주름 깊어진 그의 눈가에 깊은 미소가 걸렸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웃으며 그의 손에 돋보기를 쥐어주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조심하세요. 그리곤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하철은 잠시 역에 멈춰 섰다가 이내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객실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지만 제 마음속에는 잔잔한 물결이 일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아주 작고 희미한 설렘이 조금씩 기지개를 켜는 듯 했습니다. 얼마 후 제가 내릴 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이 아무 미련 없이 일어나 개찰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혹시 바쁘지 않으시면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해도 될까요? 낮에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 표시라도 하고 싶어서요. 저는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조금은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굳어있던 제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작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저의 시선에 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살면서 낯선 이에게 이런 제안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나이에 말이죠. 당황스러움과 함께 잊고 지냈던 설렘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게 맞을까? 괜한 일 만들지 말자. 나이 든 사람의 만남은 구설에 오르기 쉽다던데. 남편은? 이성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제 입은 저도 모르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차 좋은데요. 저는 미경이라고 합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자신은 준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역 근처 작은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쌍화차 2잔을 시켰습니다. 찻집 안은 고요했고 따뜻한 차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그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미경 씨 덕분에 오늘 큰 실수를 면했네요. 허리가 예전 같지 않아서 고개 한번 숙이는 것도 마음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의 말에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도 이제 뭘 떨어뜨리면 줍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앉았다 일어서면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죠. 우리 둘은 동지라는 듯 작게 웃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이웃처럼 우리는 편안하게 서로의 사소한 불편함들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오래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다고 했습니다. 벌써 15년이나 흘렀다고 했습니다. 혼자가 된 지 벌써 15년이 됐네요. 처음에는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다들 자식이 있으니 괜찮다고 위로했지만 부부의 빈자리는 자식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더군요. 그렇게 빈자리를 애써 외면하고 살았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짙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외로웠으니 그의 외로움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자식은 자식이고 남편은 남편이죠. 저도 가끔은 너무 허전해서 밥 먹다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옆에 남편이 있어도 그저 덩치 큰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제가 솔직하게 털어놓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게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외로움과 삶의 짐을 이해하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왠지 모를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익숙한 풍경 속에서 뜻밖의 선물을 받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나 자신의 일부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찻집 문을 나설 때 그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음 주말에도 편한 시간 있으시면 부저녁 만남의 광장에서 뵐 수 있을까요? 이왕이면 점심시간쯤에요. 제가 맛있는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요. 그의 눈빛은 맑고 진지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제안이 제게 이렇게 진심으로 와닿는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때 봬요.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은 단단하고 안정감 있어 보였습니다.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던 제 삶에 작은 의지처가 생긴 듯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저녁 만남의 광장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던 만남이 어느새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늘었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멀리 나들이를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녔습니다. 함께 근교의 국립박물관에 가서 옛 유물들을 보며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걷기도 하고 작은 연못이 있는 공원에서 나란히 앉아 말없이 풍경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가 지나온 세월의 상처를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깊고 단단한 마음에서 기대고 싶은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매사에 정중하고 따뜻했습니다. 제가 무심코 하는 작은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듣고 세심하게 제 건강을 챙겨주었습니다. 저 역시 오랜만에 여자로서 대접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제 삶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저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곁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미경이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했지만 저는 준호 씨와의 만남을 통해 얻는 생기로 인해 일상에서 더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자식들은 제게 무슨 좋은 일 있느냐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관계를 남편과 자식들에게 숨겼습니다. 늦은 나이에 이런 관계가 알려지면 혹시라도 불필요한 오해나 가족 간의 불화로 이어질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설레면서도 때로는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줄타기에 긴장감조차 제게는 살아있는 감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그의 차로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어두웠고 간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지만 공기 중에는 왠지 모를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에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미경 씨,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낮지만 짙은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준호 씨도요, 덕분에 너무 즐거웠어요. 제 숨소리는 저도 모르게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게 머물렀습니다. 그 시선 속에서 저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을 읽었습니다. 그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서로에게 강하게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이끌림은 마치 거부할 수 없는 숙명처럼 다가왔습니다. 준호 씨, 저는 작은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이윽고 그의 손이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제 손보다 훨씬 크고 따뜻했습니다. 거친 손마디와 주름진 피부가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제게는 그 어떤 젊은이의 손보다도 더 섬세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찌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메말랐던 제 감각들이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손길이, 이 온기가 저에게 얼마나 오래도록 갈급했던 것이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이 저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를 있는 그대로 보듬어 주는 듯 했습니다. 제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것을 저 자신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아니, 시간이 아닌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두 사람 주위로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오직 우리 둘만이 이 작은 차 안의 세계에 존재했습니다. 모든 배경음은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둘의 미묘한 숨소리와 빗소리만이 저의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순간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영원히 멈춰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경 씨,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귓가에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따뜻한 숨결이 제 얼굴에 와 닿았고 곧이어 부드러운 입술이 제 입술에 포개졌습니다. 촉촉하고 따뜻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제 마음의 허기가 조금씩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 나오듯 저의 입술도 그의 입술에 응답했습니다. 저의 두 팔은 저도 모르게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의 입술을 탐했습니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그의 입술에서 나는 따뜻하고 편안한 남자 향기에 온몸의 세포들이 환호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그의 입술은 젊은 날의 격정적인 키스와는 또 다른 깊이와 부드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긴장으로 뻣뻣했던 몸의 근육들이 하나둘씩 이완되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아련한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고 이내 제 목덜미를 어루만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백발이 성성한 머리칼을 쓸어 올렸습니다. 어깨에 놓인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온 몸의 세포들이 반응하며 깊은 감각 속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와의 입맞춤은 단순한 육체적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잠들어 있던 제 영혼이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억압되었던 여성성이 다시 숨쉬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미경이라는 존재로 온전히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준호 씨의 품 안에서 비로소 제가 다시 온전한 미경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서 느껴지는 남자다움과 동시에 부드러움, 그리고 따뜻함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윤리적인 잣대나 시선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충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입맞춤이 끝나고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숨가쁜 목소리로 그는 연달아 저를 불렀습니다. 미경 씨, 미경 씨. 그의 목소리는 애틋함과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입술을 짧게 맞춘 후 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준호 씨. 차 안에는 무겁지만 달콤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감정이 늦게 찾아온 선물처럼 소중했지만 동시에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관계가 옳지 않다는 것을, 이 감정이 위험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저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후회하더라도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삶은 그 이전과는 너무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집을 드나들며 마치 늦은 황혼의 연인들처럼 애틋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식들의 눈을 피해 때로는 숨죽이며 만나고 때로는 들킬까봐 가슴 졸이기도 했죠. 혹시라도 남편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까봐 늘 불안에 떨었습니다. 가슴 한편에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자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잊고 지냈던 행복감과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처럼 격정적이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깊고 섬세하며 서로의 삶의 무게를 이해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저의 외로움을 채워주었고 저는 그의 쓸쓸함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우리 둘만의 작은 우주를 만들고 그 안에서 서로의 빈 공간을 채워주었습니다. 세상의 시선도 시간의 흐름도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는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이자 새로운 숨통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을 때마다 그날의 운명적인 만남을 떠올립니다. 그 낡은 서류 봉투와 떨어진 돋보기, 그리고 닿았던 손끝의 온기까지. 아주 작은 순간이 제 삶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기적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사랑이란 이름은 사치라고 욕심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왔지만 준호 씨는 제게 사랑에도 나이가 없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늦게 찾아온 인연이라 더 애틋하고 더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저에게 준호 씨는 삶의 끝자락에서 다시 피어난 한 떨기 꽃과 같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흐르는 대로 사는 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 안의 미경이 다시 깨어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어남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지하철 노약자석에서 시작되어 부저녁 만남의 광장으로 이어진 준호 씨라는 것을 말입니다. 황혼역에 찾아온 뜻밖의 인연, 죄책감과 동시에 행복을 느끼게 하는 사랑.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금지된 사랑이라 부를지도 모르지만 제게는 오직 삶이자 희망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제 막 제 인생 이막의 찬란한 시작점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준호 씨와 함께라면 남은 제 삶이 어떤 색으로 물들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